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식사 잘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원래 계획은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할 수 있으면은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휴가랑 또 제가 업무차 나갔다 와야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8월 개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없어서 사실상 이제 계획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네요. 예, 제가 그래서 방송 그래도 꾸준하게 제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 또 요 근래 이제 제가 좀 장비를 바꿨어요. 화면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갑작스런 장비 고장으로 인해 촬영 장비나 일부가 교체가 돼서 화면상 좀 달라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침부터 사실상 우리가 이상,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뭐 경험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실전으로 들어가서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육아랑 그 다음에 수능,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서땡땡님께서 결혼 전 사교육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와 결혼 후 자식이 있을 때 아이를 가르칠 때 뭐가 다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결혼 전 사교육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는요, 내 새끼가 아니죠. 이게 안타깝지만 인간의 뇌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위험 감지 그리고 위험 회피에 대한 뇌가 구조적으로 작동하려고 들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뇌에서 사용하는 평소에 용량이 있잖아요. 이 용량 중에 평소에 익숙한 환경에서는 위험 감지 그리고 위험 회피가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잘 쓰던 뇌가 위험이 감지되거나 아니면 위험이 확실시 됐을 때 이 뇌가 그 자기 용량의 일부를 그쪽에다 써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 용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엄한 곳에서 빼온 그 용량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용돼야 될 뇌 용량을 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또 뇌 안에 어떤 구조도 갖고 있냐면, 우리 뇌는요, 우리 컴퓨터 보면은 SSD라고 해서 주기억 장치가 있어요.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는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기억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턴화돼 있거나 항상 자주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보통 거기다 기록을 해 놓는데, 보조기억 장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특히나 우리 뇌도 비슷한 행위들을 하는데, 해마에서 기억을 붙잡고 있다가 측기업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핸드폰을 어디 놨다든가 아니면 주머니에 어떤 물건이 있었다는 것들은 오랫동안 기억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보조기억 장치 같은 데 넣어놔요. 이것도 어쨌든 뇌를 사용할 수 있는 총 용량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만약에 보조 기억들이 꽤 큰 문제를 일으켜요. 건망증이라고 그러죠. 핸드폰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냉장고 열어보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문제를 읽었어. 근데 그 문제가 익숙한 문제라면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당황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변형된 것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꺼내와야 될 내용보다는 보조기억 장치에 얹고 연산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망했다, 뭔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이제 위험 감지를 해버리면 이 연산해야 될 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요 내용들을 그 메모리까지도 그 용량까지도 이제 위험 회피, 위험 감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이 막 주변에 지적을 받거나 혼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미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때 빠르게 사과를 하고 최대한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역으로 공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 인스타에 있는 컨텐츠 중에 링크를 달고 제 얼굴을 가리고 막 사용하신 분한테 저희 회사에서 직원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런 링크 기능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저처럼 무지한 사람들이 혹이나 또 모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비슷한 개소리가 뭐가 있냐면, 애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고 이제 일명 조진 거죠. 그걸 조지면은 엄마한테 띡 묻죠. 엄마 나 망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이 뭐냐면, 이미 나는 말했어. 내가 망한 거를 이제 엄마한테 혼날 걸 미리 나는 이실직고를 했어, 솔직하게 얘기했어 라는 건데, 그거는 솔직한 개쓰레기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공부를 쳐야 성적이 나오는 건데 망했어 얘기한다고 면제부가 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빠가사리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 새끼들이 도대체 뇌가 있나? 머리를 흔들어 보면 호두알이 들어있었나 봐. 뇌가 아니라 어머 이거 뇌인 줄 알았는데 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호두네? 이런 상황이야. 호두알 안쪽에 있는 거, 견과류.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평소에 가르치던 아이들이 있어. 그러면 사교육 시장에 있다 보면 뻔하거든. 뻔해요. 감정도 안 들어가. 솔직히 말하면 내 감정이 쉽게 안 들어가요. 왜?
내 감정을 넣는 게 손해예요. 왜냐면 내가 얘 부모가 아니야. 내 새끼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학원에 있는 동안에는 얘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이 무려 다 흐려나요. 이렇게 막 비유 맞춰드리거나 그런 걸 안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서비스라고 해서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여기 인터넷에서 보니까 인스타에서 보니까 서비스업인데 저런 식으로 친절함이 없으면 되냐. 개소리를 작작해 이 새끼들아 진짜. 적당히 해 새끼들아 진짜. 기본이 안 된 새끼들이 지네들이 그러면서 알바하는 데 가보면 꼭 이딴 새끼들이 가가지고 손님한테 아예 말투부터 진짜 잣같이 해요. 진짜 잣나무 열매같이. 견과류가 거기서 나와. 뇌도 호두알만 해가지고 견과류고 행동도 잣같이 견과류로 해. 애들을 학습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학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나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학원에서는 강하게 못 돼요. 맘카페 글싸지르는 그 일부 학부모님들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그 대형견들 반려견들 그 위에 있는 대형견들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고 자꾸 눈치를 줘야 못하게 해야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데 이 견과류를 갖고 있는 대형견들이 왜 나타나느냐. 감정이 들어가는 거야. 내 새끼, 내 살점,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겠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가끔가다 그래요. 우리 엄마는요 저 안 돼도요 뭐 신경도 안 써요. 뭐 그리고 어떤 어머님들 여기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저는 애한테 하나도 안 물려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애가 그냥 애 상태가 진짜 알바도 못할 정도면 그걸 생활비를 안 주신다고? 결국에는 줘요. 자기가 또.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 죽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뭔가를 끌어나가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속이 터지고 어떤 부모는 제가 요즘에는 가출하는 비율보다 자퇴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인스타에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걸 또 제가 지금 말한 게 그거잖아. 옛날에는 주변에서 말을 안 들어줘서 가출을 하는 되바라진 애들이 존재를 했다. 근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하도 말을 들어줘서 집으로 도망간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하는 말이 가출하는 거보다 차라리 자퇴가 더 낫죠. 그러니까 이꼬락서니가 된 거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적당히 애들한테 강압적으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학원에 와가지고 강하게 대해주세요. 혼내주세요. 집에서 안 혼내는데 학원은 그만두면 그만이라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옛날에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별거 아니야.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개뿔도 아닙니다. 진입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에 있어 봤던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가 이제 결혼하셔서 사교육 시장에서 돌아가서 자기 자녀를 가르치려다 보니 기대치는 높아요. 생각보다. 어머니들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높아. 저희 집안 꼬맹이들한테도 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저희 집안 꼬맹이 중에 어떤 애는 그렇게 앉을 때마다 다리를 깔고 앉아요. 자기 그 종아리를. 그래서 제가 좋게 2달을 넘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번에 날 잡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진짜 쌍욕을 박았어요.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다리 잘라버리든가 진짜 내가. 아주 요즘에 그 아이들은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지 말을 들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주변에서 하도 나보고 좋은 말로 해줘도 된다. 2달을 넘었는데 좋은 말로 안 들어 애들이. 지금 바꾸고 자리 잡고 있어요. 놓지 말라는 거는 절대 하지 못하게끔 해야 돼요. 뭐 핸드폰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뭐 무음으로 해놨다. 그럼 워치는 옆에다 뭐하러 켜냐. 워치에서 알람 다 뜨잖아. 애들 머리 꼭대기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냐면 짠하거든. 하다 보면 내 새끼다 보니까 짠하고 마음 약해지고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보통 아이들 이제 학습 지도하거나 뭐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산으로 가는 게 이 개념들을 모르시고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실전에서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위험 회피에 대한 위험 감지에 대한 뇌의 작동과 위험 회피에 대한 뇌 작동으로 인해서 뇌 용량이 막 줄어들어 버려요. 사건부 반장 님께서 아이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방학 없이 공부 중이에요. 주말도 예외 없이 물론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요. 그럼에도 이놈이 숙제를 닥쳐서 하네요. 오후 3시 반부터 6시까지 비는 시간이 있는데 야구 보면서 수학 숙제를 하네요. 늘 하던 욕 줄이기 중인데 어머니 이런 건 쌍욕을 박으셔야죠. 뇌의 용량이 안 돼요 어머니. 얘네들 멀티플레이가 안 되는 애들이야. 뭘 야구를 보면서 숙제를 해요.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거 어머니 어떤 직원이 있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야근을 매일 한대. 근데 업무 요일은 개바닥이야. 맨날 밀려. 그럼 이 새끼 쳐놓은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그걸 좋게 봐요. 어머니도 이걸 직원으로 봐야 되는 거야. 지가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따구로 시간을 허비한다고? 시간을 농집 있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내 새끼고 내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3 수학과 고등거까지 시간 부족이네요. 정말 고딩되면 더 바쁘니 중3 때 열심히 저기 아래 기원하시는 분과 함께 저도 기원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이거 신앙이야. 어머님들 제대로 하셔. 애가 공부하는 건 좋은데 다 내려놓고 공부만 해야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게 실전에서 또 안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수능이 있어요. 수능이.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벌써 수능 준비를 하라는 얘기가 있더라. 모의고사를 준비하라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의고사에는 1등급이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수능에 가면은 나락으로 처박아 버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물론 이제 밸런스 파괴하는 애들도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더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국어가 사실상은 수학보다 어려워요. 이게 왜 국어가 수학보다 어렵다고 얘기하려면, 수학 같은 경우는 진짜 철저하게 그 1타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철저하게 진짜 자기의 재능이에요. 능력이고, 얼마나 문제를 기깔나게 잘 설명을 해주느냐가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건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수학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딱 제시를 해버리면 맞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국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되게 많고 문학부터 비문학 지문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아이들마다 편차가 되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 대비를 할 때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닥 따지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계속 1등급 뭐 위에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내신 망하면 수능으로 가겠다 이런 댓글도 되게 많아요. 고교학점제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능 과목이 5개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는 선택할 것도 없잖아. 이제 수학도 그렇고 이게 범위가 좁아지면 깊어지거나 다양화되거나 막 꼬여요. 스크루바처럼 막 비비 꼬여 있어. 들쭉날쭉하고 막 난리야 애가. 이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뇌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 이 우리가 야구 보면서 수학 숙제를 처하는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능 대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국어가 앞에서 무너져 내리면 뒤에 있는 것도 무슨 도미노도 아닌데 버르르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애들이 뇌에서 망했어. 망했는데 어떡하지? 어쩔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뇌를 호도할 만하게 만들면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걸 꺼내 써보려고 용을 쓰는데, 주기억에 그런 게 없거든. 없어. 보조기억 장치에서 연산을 통해서 끌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바닥 따지기가 안 돼 있으니까 허당만 자꾸 밟고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어 같은 영단어, 문법 체계적으로 중학교 때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수학도 기본 수학 연산이나 연습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야 되고, 또 문제에 대한 집착도도 이미 이전에 연습이 좀 많이 돼 있는 게 좋고요. 과탐이나 사탐 같은 경우는 용어 암기를 제대로 쫙 해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고난이도 물리나 화학을 해보면 체감 난이도가 확 낮아지니까 위기감을 적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 애들이 과탐도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야. 나중에 보면 수학도 그렇고. 왜냐면 거기서 위기를 느끼는 경우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거야. 이제 문제가 막 이렇게 변형이 좀 심하게 돼.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에서 꺼내 쓰는 작업이 안 되면, 그러면 뇌에 있는 보조기억 장치의 용량을 잡아먹는 위기 탐지 능력과 위기에 대한 어떤 그 회피 본능을 작용을 안 시키니까. 왜냐면 이미 위기는 많이 겪었거든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험을 처했을 때, 수능을 처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뭐 이거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뭐 수능형 문제를 풀어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또 체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모의고사를 보면. 근데 그거 한 번 하고 오면 학원을 쳐 빠져요. 요즘 애들은. 기본 바닥 따지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수능 대비 나발이고 내신 안 나오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내신 대비 자체가 결국에 수능 대비가 될 거예요. 그 경험치가 뇌에 어떤 자극을 주는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아이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내신 버리고 수능으로 전향해서 수능으로 뭐 100% 갈 수 있는, 아직 뭐 그런 입시 전형은 안 나왔지만 저는 그걸 기원하면서 아이가 잘할 거라고 믿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지금 고1, 고2 모의고사를 애가 위기에 대한 어떤 감지 능력만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로 와버리면 뇌의 일부를 잡아먹으면서 실제로 그걸 느끼지 말아야 될 때 느끼면서 뇌가 쪼그라붙어서 하면 안 되는 판단과 하면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이게
견과류인지 뇌인지 구분이 안 가는 호도할 만한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자꾸 필요 없는 모험을 걸게 되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위기도 자주 겪어본 아이들이 공부든 뭐든 기본기가 상당히 탄탄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애들 가르칠 때 보면 엄마가 그 공부에 대해 굉장히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그리고 감정을 빼라는 얘기가 뭐냐면 위기에 처해본 상황이 많아야 돼요.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위해서 머리를 써야지 그 위기를 느끼고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게끔 머리가 돌아가게 연습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기본기 그리고 풍부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진행할 때 감정을 빼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할 때는 공부만 집중해서 하면서 용어 암기 써가면서,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몇 시간씩 집중하는 그런 작업이 중요한 거지, 공부를 얼마나 길게 했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수능 준비라는 게 별게 없다. 결국에는 기본기로 바닥 다지고 후반부에 가면서 기출유형을 하면서, 처음에는 기출유형을 하고 그 다음엔 변형 문제를 하면서 위기대처 능력, 그러니까 위기를 헤쳐나가는 쪽으로 머리에 용량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지, 위기를 감지했다 그래서 회피하려는 의식의 흐름은 그대로 따라가게끔 그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기출만 죄다 막 주기억장치에 넣어놓고 풀어봤던 문제 또 풀어가면서 아 나는 이제 점수가 계속 오르네, 이런 안도감을 갖게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결국에는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꾸준하게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가는 아이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수능에서조차도 성공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베테랑은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애들이 와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강사잖아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이들의 공부 방식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인정해주는 순간 아이들은 정말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희한찬란한 공부 방식을 끌고 와서 자기 인생 그리고 부모님 팔자까지 같이 엮어서 거대한 동화줄로 꽈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집중하면서 불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